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종합반 중급회계 기본 강의 이제 시작할 최재형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OT 시간 가져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저희 그 종합반 설명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간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사, 세무사 기본 강의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텝 1이라고 해서 스텝 1 강의, 그리고 요 4월달까지 스텝 2 강의, 그리고 5, 6, 7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경경상이라고 불리는 경경상, 그리고 재무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7월까지 쭉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게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랑 그리고 세법 요 세 가지 과목은 앞쪽에 이렇게 몰아서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과목들을 7월달까지 요 세 달 동안 추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까지.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객관식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은 2월 말, 여기 2월 말에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6월 말에 있어서 1차 시험 보시고 나서 3월 달부터 바로 동차 강의.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주관식 문제풀이 강의가 여기 진행이 됩니다. 그렇고요. 반면에 세무사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똑같이 요 스텝 1, 스텝 2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 써놓을까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요 세 가지 강의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 5월 달부터 이제 세 과목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5, 6, 7 정도까지 동차 강의를 위해서 바로 같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1차 시험이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1차 공부하시면은 공부할 게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그 2차 공부를 미리 한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동차 요 세 과목을 동차 강의를 수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 9, 10월까지 재정학이랑 선택법 법 과목을 여기서 수행하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 11, 12월 동안에는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서 이제 그 전에 배우셨던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히신 다음에 1, 2월 달에 요 사이에 이제 1차 시험 대비로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 물론 똑같이 1차 시험은 4월 달에 있고 2차 시험은 8월 달에 있어서 그래서 요 사이에 동차 또 수업을 들으시는데 근데 제 생각엔 요건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은 동차 강의 추가로 수강하실 필요 없이 예전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그대로 2차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 지금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그 수업을 다 듣는 데만 해도 거의 1년 6개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비교해보면 행시, 뭐 고시보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래서 공부할 부담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저희가 그 회계사, 세무사 이제 시험 보신 분들 통계 자료를 보통 내는데 회계사, 뭐 세무사는 아직 통계 자료가 나온 건 없지만 회계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평균 합격 기간이 3.9년 이래요.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이게 2018년도에 발표됐던 통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합격 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가지시고 뭐 물론 동차 합격하면 좋긴 합니다. 동차 합격생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동차 합격 하시는 분들은 무슨 다른 공부를 해도 잘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들은 좀 논외로 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년이 아니라 한 2년 반? 1년 반 만에 2년 반이죠? 2년 반 만에 합격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제 그 합격을 하시게 되냐면 여기서 1년 동안 공부하시고 그래서 1차를 봤는데 한번 떨어져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서 2차 공부를 바로 하시면서 쭉 그 다음 1년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래서 1차 합격하시고 2차 합격하시고 이런 게 보통 그래서 한 2년 반? 2차에서 다 합격 못하시면 3년 반 정도 걸려서 합격하는 게 평균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아, 나 이거 올해 못 붙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전체 과목을 그냥 한 번 강의를 듣는 데만 해도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익히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숙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연가 일정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 재무회계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무회계는 개념 설명 먼저 드리고 그다음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저희가 쓸 책 기본서를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이론 내용이 쭉 말글로 쓰여 있고요. 그 뒤에 예제라고 해서 계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개념 이해를 위해서 이론 설명 드리고 문제풀이를 할 텐데, 근데 개념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용어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용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용어들이어서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해를 많이 하시면 좋냐면 일상생활의 그 구어체로 풀이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기준서가 영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이 번역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 그 영어 원문을 그냥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원가가 효익을 정당화한다. 뭐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이게 뭐예요? 원가가 효익을 정당화한다. 아, 반대군요. 죄송합니다. 네,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이 영어 원문인 justify라는 그 단어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justify 이걸 그 문구 그대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원가를 들여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보다 얻게 되는 효익이 더 크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그 문구 그대로 정당화한다라는 그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너무나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의 용어로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실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암기하거나 익히실 필요가 없다. 그냥 일상생활 용어로 쉽게 풀이하고 이해가 되시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풀이 하실 때 그 문제풀이 하시면서 보통 산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산식들을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거기에 이제 산식까지 암기를 해서 문제풀이가 저희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해서 여기까지 완료를 해야지 저희가 이 회계사, 세무사, 재무회 과목의 공부가 끝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 케이스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회계 공부를 좀 약간 수능으로 치면 사탐? 문과분들이 많으시죠? 사탐 과목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념 이해는 엄청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용어들은 정말 정리를 잘 하시는데 그게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정리만 하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 연습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 이해가 문제풀이를 넘어가는 연습을 하지 못해서 여기서 끝나고 시험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인 목표가 문제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까지 숫자를 넣어서 개념을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신다. 그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저희 이 이론 강의가 스텝 1, 스텝 2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이제 그 학원들은 이렇게 스텝 1, 스텝 2로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텝 1, 스텝 2로 나눈 이유가 뭐 강의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과목들이 쉬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그리고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는 10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 이렇게 지엽적인 주제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똑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하게 되면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론을 쌓아 올려서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런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베이스 없이 그냥 어려운 내용을 막바로 해버리면은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맨 처음 헬스장 뭐 올해는 새해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건강관리 해야겠다 마음 먹고 헬스장 등록해서 막 가서 뭐 무게를 올립니다. 처음부터 벤치프레스 막 100kg 달아놓고 한다고 해도 몸만 상하죠, 그죠?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조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무게 조금 해볼까 머신도 하고 그 다음에 무게 조금 올려서 뭐 벤치프레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운동을 하셔야지 그게 내 운동이 되고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 또는 어려운 내용들을 저는 뭐 앞에서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쉬운 내용들부터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부터 먼저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좀 지엽적인 주제들 시험제에 별로 잘 안 나오는 중요치 않은 주제들 이런 식으로들을 스텝 2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지엽적인 주제를 파생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면은 훨씬 더 공부 효율이 높아지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다룬다? 그러면은 이 정작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내용들, 지엽적인 내용들에 파묻혀서 이제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스텝 1, 스텝 2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를 나눈 이유 또 두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텝 1에서 배우신 내용들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번 수업 들으시면은 그대로 까먹어요. 오늘 수업 들은 거 내일 까먹고요. 오늘 오전에 수업 들은 거 오후에 까먹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휘발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능, 그러니까 이제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우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걸 갖다 12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되어서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요 수업 시간 때 배우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 관리 이런 내용들은 지금 평생 처음 배우시는 건데 근데 그걸 한 번만 배우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마치 뭐가 아니면 유튜브 쇼츠 보는 거랑 비슷해요. 유튜브 쇼츠 한번 보시고 넘기죠. 그럼 뭐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똑같아요. 저희 회계도 뭐 이 회계 사심사 공부도 저희가 이걸 갖다 공부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넘겨요. 그럼 다시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공부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예전에 공부했던 걸 계속 이제 붙잡고 있어도 그게 안 됩니다.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면서 뒤에 예전에 배웠던 걸 밀어내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봤던 거는 좀 버려두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안 남아요.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험 어떻게 보느냐? 머릿속에 남는 시기가 언제냐면 요때. 1차 시험 직전에. 요때. 그 전까지 계속 까먹고 공부하고 이거 반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 스텝 1 때 공부하셨던 거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날 테니까 스텝 2 때 다시 그 내용을 복습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 지엽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들을 추가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복습하시면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예전에 수업 들었을 때 이해했던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뭐였지? 복습 시간이 한 2배, 3배 걸릴 텐데 그걸 저희가 이제 같이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복습을 시켜드리고 또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텝 1, 2 이렇게 나눈 이유가 첫 번째는 스텝 1에서 중요하고 쉬운 내용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렵고 지엽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나눈 것이고 두 번째는 복습하면서 복습을 또 같이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의 복습 시간을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어디서 하냐? 얘는 보통 안 하셔도 되는데 얘는 보통 객관식 과정에서 나중에 객관식 과정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객관식 문제풀이나 아니면은 2차 주관식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실 테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저희 수업 진행 방식과도 좀 유사한데요. 일단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필기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이 친구.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 이 PPT로 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드린 건데 이걸 왜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책에다 필기하시면은 이 필기하는 데만 수업 시간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제 설명을 하나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필기하고 옆에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계속 이 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쓴 내용 쓰시느라고 제 설명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필기노트에 제가 필기한 내용들을 다 거의 다 대부분 써놨기 때문에 이 필기노트를 활용해서 필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기 부담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필기 시간을 부담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 설명 안 듣고 필기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그 필기를 봤을 때 이게 뭐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뭔가 써놓긴 했는데 그게 무엇을 써놓은 것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부담을 좀 줄이고 수업 시간에 제 설명을 좀 들으라고 필기노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 필기노트 필기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교재나 아니면 별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옮겨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필기노트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필기노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한 내용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그 교재, 기본서나 아니면은 제 책 중에 이론 솔루션 책이라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책에다가 옮겨 적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 필기노트 요거를 나중에 안 봐요. 어차피 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수능 공부하실 때도 아니면은 전공 공부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막 교수님이 프린트물 나눠줘도 나중에 시험 볼 때 한번 반짝 보고 그래 와서 저기 구석에 쳐박아뒀죠. 그죠? 어디 갔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필기노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객관식 공부할 때 또는 뭐 2차 과목 공부할 때 그럴 때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국 볼 책은 딱 한 권 정해 놓아서 그거에다가 다 옮겨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각 과목별로 단권화된 노트라는 걸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단권화된 노트가 이미 저는 요 이론 솔루션 책이라는 책을 쓰니까 거기다 옮겨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솔루션이라는 책을 나중에 객관식 과정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쓰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저희 수업에 직접 쓰진 않을 겁니다. 수업에 직접 쓰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좀 당부의 말씀 또 드릴 게 뭐냐면 요 필기한 내용을 리갈지라는 데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리갈지?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 가보면은 다이소의 이 필기구 파트에 이렇게 해서 옥스포드 단어가 뭐였죠? 스펠링이? 어쨌든 옥스포드라고 해서 여기 흰색, 여기 남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줄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 장씩 찢을 수 있는 종이가 있거든요. 이거 리갈지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사서 이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나중에 좀 실력이 오르고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는 이걸 내가 왜 필기 굳이 해놨지? 뭐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냥 지워버리자. 이렇게 그냥 쉬운 내용인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런 게 중요치 않은 필기, 필요 없는 필기들은 지워버리거나 이제 버리셔야 되는데 근데 또 책에다 써놨다가 지우고 하면은 뭐 책도 지저분해지고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 리갈지라는 별도의 종이를 마련해서 또는 포스트잇도 괜찮습니다. 그럼 별도의 종이다가 필기해 놓으시고 껴놓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책을 활용하실 때 리갈지도 같이 좀 써주셔라. 그래서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리갈지에 정리하셔서 이런 솔루션 책에다가 얹어 놓으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예습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예습할 시간에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아셔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죠? 처음 배우시는 내용이라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예습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이론 내용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그 책에 있는 교재들에 있는 문제풀이 하시고 그리고 다시 뭘 하셔야 되냐면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론 복습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다시 이론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그 방식의 목적은 뭐냐면 이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만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수업을 복습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이론 복습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저희 책에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책 잠깐 펴보시면 어디 펴보셔도 그 본문에 중요한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돼요. 파란 문구.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또 어떤 식으로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 문장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곱씹어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데나 펴볼까요? 저희 교재 좀 이따 이제 맨 처음 수업을 진행할 부분이 13장 제목으로 위한 개념책인데요. 거기서 619페이지 619페이지 펴보시면은 1번에 파란색 글씨 제목은 기업의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재무성과 등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뭐 쭉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고 나면은 그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외부? 그럼 내부는 안 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지? 경제 의사결정 뭘 하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막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는 여기인데 중간에 막 새끼를 세요. 이것도 궁금하니까 일로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예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론 복습하실 때 그 중요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 문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문장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아직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것저것 다 건드려가면서 공부하시면은 공부할 양이 3배, 4배가 됩니다. 그럼 결국 못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도 공부하고 싶다. 그럼 대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인 문제풀이, 좋은 녀석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조금 더 연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에 뭐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워딩 자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의구심을 갖고 이 내용을 공부해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을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것도 공부할 내용이 산더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그 이면적인 이론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다 잘라냈고 빙산의 일각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거 왜 이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것들이 그거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의문을 가지시고 그냥 그런 그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일단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의문이 들면은 메모를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공부가 좀 더 된 상태에서 질문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의구심을 가지면은 그럼 서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 복습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당연히 문제 푸셔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 풀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맞았네, 틀렸네, 그 문제의 해답을 보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신 다음에 내가 이 내용을 어떠한 이론을 활용해서 풀었는지, 어떤 이런 내용이 문제에 적용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어서 맞췄다. 그 맞춘 이유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 그럼 내가 어떤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틀렸는지를 다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와 이론 정리가 서로 연계가 잘 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 진행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론 설명드리고 문제풀이하고 다시 이론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암기, 누적복습 안 할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기본서, 이게 중급팩의 상 기본서만 해도 600페이지죠. 하 600페이지고요. 고급팩이 600페이지고요. 세법은 2000페이지, 원가 관리는 1500페이지. 뭐 경제학, 경영학, 상법, 아니면 또 재정학, 선택법 이런 것들 다 합쳐보면은 저희 공부해야 될 양이 거의 한 7, 8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걔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 하면 좋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어요. 누적복습도 마찬가지. 누적복습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첫날에 배웠던 거 그날 복습하고 두 번째 날에 공부하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에 공부했던 거 누적적으로 복습하시고, 세 번째 날 되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공부했던 거 누적적으로 다 복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첫 번째 날에 공부했던 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복습하시는 걸 누적복습이라 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뭐 길게는 2주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이게 과목 끝날 때까지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해보시면 알아요. 왜 불가능한지. 양이 너무 많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그날 공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은 뭐 필기해 두시고, 그래서 계속 그날 공부하는 거를 소화해 나가면서 진도를 쭉쭉쭉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굳이 붙잡아가면서 계속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해요. 저희가 이 똑같은 내용들을 최소 합격할 때까지 4번은 보십니다. 기본 강의 때 한 번, 그러니까 스텝 2 또 한 번, 객관식 강의 때 한 번, 그리고 2차 강의 때 한 번. 그리고 그 똑같은 책을 최소 3번씩은 보실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요 첫 번째 스텝 1의 수업을 진행할 때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이해가 더 올라가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만큼 이해가 더 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목표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들여서 요만큼 더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뭐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좀 심신수양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누적 복습하실 필요 없다.